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쉬었죠. 오늘 지수함수 진도를 좀 나갈 거고요. 오늘 일정 먼저 좀 말씀드리면 지수, 로그, 함수 2시간 정도 동안 이거 개념이랑 문제들 좀 보도록 할 거예요. 함수 파트는 오히려 지수, 로그 계산보다는 내용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싹 다 오늘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로그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있지. 이것만 뒤쪽에 1시간 정도. 그래서 이것만 따로 빼가지고 할 겁니다. 사실 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만한 거, 그리고 내신에서 어렵게 나오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로그 자체에서는. 그래서 이것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시작부터 졸라고 안 돼. 하품하지 마라. 자, 지수함수 들어가도록 합시다. 안 돼요. 자, 지수함수 들어갈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y는 a의 x제곱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를 지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를 정역이 지수에 있을 때 그때 전체 진수가 변하게 되는 관계를 우리는 지수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생기냐,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는 게 가장 기본 꼴이에요. 보면은 어떻게 돼? 증가하고 있죠. 이 상태가 a의 범위가 1보다 큰 상태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수함수에서는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지수가 0이 되는 진수값들은 무조건 뭐가 나오지? 1이 나오죠. 그것이 포인트 되는 점이에요. 지수함수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무조건 지수가 0 되는 지점을 잡고 그때 함수값이 1이 된다라는 걸 찍어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수 조건이 있었죠. 진수 조건, 미체 조건은 0보다 커야 되고 1은 아니어야 되고, 또한 전체 함수값들, 전체 값들은 무조건 어떻게 나와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얘는 무조건. 따라서 이 함수는 x축을 기준으로 위쪽으로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증가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2의 x제곱이라는 거에다가 하나씩 찍어보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생기냐면, 0 나오면 당연히 1이에요. 0,1입니다. 1 나오면 2, 이거의 2배. 그 다음에 2 넣으면 이거의 2배, 4. 그 다음엔 이거의 2배, 8.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확확 뛰게 된단 말이지. 왼쪽 부분을 보면 이거의 절반, 또 이거의 절반, 그거의 절반,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걸 기준으로 보자면 점점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변화값들이 커지게 돼요.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변화값들이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얘가 그러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이 x축을 점근선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점점 근접해지는 선이다라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다가갔을 때. 이게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고요. 이게 기본 꼴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a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미체 조건이니까. 우리가 지수를 계산할 때는 얘가 0에서 1 사이에 되어져 있는, 만약에 2분의 1의 x제곱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생겨져 있죠. 반대로 찍혀져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a가 0에서 1 사이에 있게 되면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얘는 감소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린 게 공통점이 있거든. 저 흰색과 파란색에 공통점,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에 공통점 뭐가 있죠? 혹시 이렇게 보면은 알래나? 둘 다 아래로 볼록이에요.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는 아래로 볼록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록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볼록성,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들을 얘기하게 되고, 아래로 볼록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래로 볼록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임의의 두 개의 a와 b라는 값을 설정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때의 함수값과 그때의 함수값이 존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걔네들을 일렬로 직선으로 연결을 시켜 그 다음에 정의역의 가운데 부분을 딱 잡을 겁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해?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평균값으로 설정이 가능하죠. 그때 진짜 함수값과 그때 얘네들의 함수값의 평균, 그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된다면 함수값의 평균과 정의역의 평균의 함수값, 얘네 둘을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
아래로 블록으로 되어져 있는 애들은 무조건 이 선상에 있는 함수값의 평균이 무조건 큽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식으로 이제부터 이해를 하게 되는 게 아래로 블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는 거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림 다시 한번 가볼게요. 2차 함수처럼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수 함수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A야, 여기가 B야, 아니, 숫자로 갈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만약에 2야. 그럼 정의역의 평균값은 1이 되죠. 그리고 얘가 그냥 y는 2의 x였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좌표는 0,1이란 말이지. 여기는 1,2고 여기는 2,4가 되는 상태죠. 그거를 일렬로 연결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1과 4의 평균이니까 2분의 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정의역의 평균의 함수값보다 함수값들의 평균인 이 지점이 얘보다는 더 위쪽에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겠어?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기본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성질은 이거를 만족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래로 볼록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나오게 되는 게 이 식을 이제부터는 대칭이동, 평행이동들을 해가면서 식들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싹 치였어.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다라는 얘기는 뭐에 대해서 대칭?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생겨져 있어. 또한 이 파란색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었습니다. 얘에다가 마이너스 취했다? 이렇게 생겨져 있어. 당연히 얘네 둘은 위로 블록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함수에서 이런 블록성이 나와 있다는 거는 저 진수 앞쪽에 부호를 설정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진수 앞쪽의 부호를 이 앞쪽의 부호가 플러스로 되어져 있으면 무조건 아래로 블록이라서 저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면은 오히려 반대로 위로 블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퀄 되어져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냐? 직선밖에 없어요. 무조건. 여기까지 되겠나요? 자, 블록성은 그냥 가볍게 이거 삼각함수에서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서 이제 식을 조금씩 바꿔나갈 건데 얘는 y는 p 곱하기 a의 x제곱 플러스 q라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키게 될 겁니다.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표현을 할게요. 그냥 따로 빠져있는 얘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점, 근, 선이에요.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 이 앞쪽에 있는 요 각, 얘가 하는 역할은 x축의 평행이동 이 됩니다. 이게 정근선이라는 얘기는 사실상 위아래로 올리는 거니까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기도 하거든요. y축에 관련된 평행이동, 얘는 x축에 관련된 평행이동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2 곱하기 2의 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여러분들 이거는 합쳐버릴 수가 있지. 밑이 똑같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이렇게 생겨져 있는 fx가 있고요, 이렇게 생겨있는 gx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둘 사이는 똑같은 걸로 표현이 된단 말이지. 그렇다면 얘네 둘의 앞쪽에 있는 지수나 x에 붙어있는 어떤 숫자들은 무조건 원래 기본꼴에서부터 평행이동을 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hx가 만약에 3 곱하기 2의 x제곱이 있어. 얘도 합쳐버리면 로그 2의 3으로 강제적으로 합칠 수가 있는 거지. 사실상 정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른 숫자들이 아니더라도 강제적으로 합쳐버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수 앞쪽에 있는 개수는 그냥 x축으로 평행이동을 했구나 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2분의 1이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로 바뀔 거고 오른쪽으로 1만큼 움직였구나 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 한 번만 다시 할게요. y는 2x제곱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찍었던 여기가 0,1, 1,2, 2,4 이렇게 되는 애들을 절반씩 취해라 라는 얘거든. 얘는 사실상 절반씩 취하게 되면요, 여기에 찍히고 여기에 찍히고 여기에 찍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찍히고 걔네들을 이렇게 연결들을 시켜 나가면 되는데, 얘가 원래 함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된 요 간격들이
여기로 가게 되면 얘가 쭉 가게 되면 거의 만나듯이 되거든. 만나듯이는 되는데 가로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은 간격이 1로서 동일한 애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 바로 앞쪽에 곱해져 있는 얘는 사실상 우리가 편의상 얘를 x라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빼준 거지, 얘가 하는 역할은 이거랑 똑같아요. a의 x-m 플러스 n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평행이동이다 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에서는.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 앞쪽에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플러스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마이너스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혹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y는 2의 x-1 플러스 3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은 그려야 돼. 그럼 어떻게 그릴 거냐? 그래프에서 첫 번째, 제가 좀 전에 여기에서 보는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뭐예요? 얘지. 일단 정근선 먼저 잡아요. 따로 상수만 빠져있는 애를 먼저 그냥 잡고 정근선 처리를 해버릴 거야. 그리고 정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든 정근선 기준으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밖에 없어요. 거기를 거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근선을 먼저 세팅을 할 거야. 3이라고 되어져 있는 정근선을 먼저 잡아주게 될 겁니다. 얘가 정근선이고요. 앞쪽에 부호를 보면 플러스. 그러면서 밑이 몇이야? 2예요. 1보다 크죠? 그러면 올라가는 거. 그래 놓고 어디를 잡냐? 대표적인 값. 저는 포인트 되는 점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1, 얘가 1이 됐네? 1,4를 지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건 무조건 지나게 되는 값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되겠어? 자, 다시 첫 번째 정근선 파트 먼저 체크들을 하시게 돼요. 두 번째, 앞쪽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게 될 거고, 플러스면 위쪽 라인이고요, 마이너스면 아래쪽 라인에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를 일단 그려놓고, 세 번째, 뭐가 0이 되는? 지수가 0이 되는 지점. 지수가 0이 될 때 진수는 몇이 돼? 1이 돼. 그래서 1,4가 되는구나. 요 정근선에서부터 간격이 1로 일정하게 되는 지점이 그 포인트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리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문제 개념에서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수함수 a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1이 아닐 때 그걸 밑으로 하는 a의 x제곱을 재형시키는 함수 y는 a의 x제곱을 지수함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a가 1보다 크게 되면 오른쪽 위로 증가를 하고 0에서 1 사이면은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 범위입니다. 치역은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양수 파트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y는 양의 실수가 되고요, 정근선은 x축, 즉 y는 0. 이걸 다른 말로 그 옆에다가 추가적으로 해주세요. 지수꼴이 0이 될 때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정근선 지수꼴이 0이 될 때, 즉 지금 앞에서 봤을 때 정근선은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얘다 라고 잡았죠. 즉 얘가 없을 때가 정근선이 되는 거야. 지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꼴 자체가 0이 될 때가 정근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감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는 a가 1보다 크면 증가, a가 0에서 1 사이면 감소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지수함수의 이동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y는 a의 x제곱을 평행이동을 하게 된다면 오른쪽으로 n만큼 위로 n만큼 이동되어져 있는 상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빈칸을 채워놓고 빈칸에다가 그릴 그림, 아까 했었던 이거 하나만 그려놓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y는 2 곱하기 2의 x제곱, 그리고 y는 2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이 세 가지를 조금 그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배를 했다라는 거니까 점을 찍어보면 여기에다가 2배, 여기에 2배, 그 다음에 2배, 2배, 2배 되는 애들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 말은 오히려 왼쪽으로 1만큼 이동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왼쪽으로 1만큼 이동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 얘는 2분의 1배를 했다라는 건 오히려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 이런 그림이 되는데, 얘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지수합 쪽의 실수배가 하는 역할은 결국에 x의 평행이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풀마 n을 시키게 될 겁니다. 풀마 n을 시키면 기본꼴은 정근선이 여기였단 말이지. 기본꼴은 그게 그냥 뭐가 되냐? y는 m으로 바뀌게 되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x축을 따로 그려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평행이동해서 그려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수 쪽에서 방정식 계산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의 핵심은 지수함수는 그 오른쪽 길게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에다가 조금 더 써주시면 지수함수는 결국에 최종적으로 그 첫 번째 페이지에 평행이동에다가 박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박스 길게 되어져 있는 거 있죠? 평행이동 되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그림 하나 그려놔 주시고 여기에다가 정리 하나를 할 건데 지수함수는 결국에 밑이 같으면 같은 그래프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지수함수는 밑이 같으면 결국에 같은 그래프다. 그 같은 그래프를 평행이동만 시켜줬다. 대칭이동만 시켜줬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렇게도 나오거든. 2의 2x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건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비교해라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완전히 관계가 없는 함수예요. 밑이 똑같이 2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사실 뭐야? 4의 x제곱이고 얘는 2의 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얘의 그림은 이렇게 생겨져 있는 반면에 얘는 그 다음에 4배씩 올라가는 애거든? 0,1에서부터 4배씩 올라가니까 훨씬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래서 그냥 0,1이라는 것만 똑같고 완전히 다른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게 됩니다.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결국에 핵심은 밑입니다. 밑이 똑같으면 결국에 평행이동이다 라고 하는 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칭이동 라인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맨 아래쪽에서 대칭이동 x축 대칭이라는 거에 대한 표현 방식. 어떤 y는 fx라고 하는 기본꼴이 있을 때 이 함수를 x축 대칭시킨 함수를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y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해? 그냥 이것만 봐요. 앞에 봐봐요. 잠시만. y는 fx가 있어. 그걸 x축 대칭시킨 함수를 함수적인 표현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 부호를 바꿨다죠. 그러면 함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수함수니까 지금 이걸 만약에 a의 x제곱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 a의 x제곱으로 그냥 계산하면 된다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결과값이에요.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대칭. y축 대칭은 그러면 뭐의 부호가 변하는 거지? x의 부호가 변하는 거죠. y축 대칭된 함수를 표현을 하자면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뀌게 된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두 가지의 차이는 얘는 함수값 자체의 부호가 바뀌게 되니까 원래 a의 x제곱이 위쪽에 있었으면 아래쪽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바뀌게 되고요. 얘는 영역이 바뀌진 않아. 원래 위쪽에 있었던 애였다면 바꾸니까 원래 위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의 경우는 치역의 범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치역의 범위가 아까 맨 위에 있었던 표에서 치역의 범위가 기본꼴에서는 양수 파트거든요. 근데 요 앞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얘는 치역의 범위가 음수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얘는 치역의 범위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오른쪽에다가 하나만 더 써주세요.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a분의 1의 x제곱이랑 똑같은 거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a가 1보다 컸으면은 단지 밑이 0에서 1 사이에 있는 애로 바뀌는 거고 얘가 0에서 1 사이였으면 얘는 1보다 큰 애로 바뀌는 증가였으면 감소로 바뀌고 감소였던 애는 증가로 바뀔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의역도 치역의 범위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점근선도 당연히 안 바뀌고.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y축, x축 모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놓은 거고 함수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표현이 될 거고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얘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없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얘는 증가하는 애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증가했던 애는 감소로 바뀌어요. 감소했던 애는 증가로 바뀝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뒤집지. 그러다 보니까 증가했던 애는 증가하는 애로 바뀝니다. 그리고 감소했던 애는 원점 대칭하시면 여전히 감소하는 애로 변화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x는 fy라고 바꿔주는 게 y는 x에 대한 대칭이지 역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y는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면 얘는 f 인버스 x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 함수가 뭐냐면 얘는 로그 a의 x제곱이 된다 라는 게 역함수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로그 함수를 하게 될 겁니다. 왼쪽에 왜? 나 못했니? 아니. 왜? 힘들어 즐거워해. 나 생각했는데. 그치. 또 바에게 잡았었다. 왜? 좀 전에 개쳐 졸려고 하더니 왜 갑자기 뭔 일이야? 바에게 잡은 거. 그냥 생각했어요. 너 못하잖아 근데 그거. 아 완전 잘하죠. 너 브론즈에서 1년을 근데 요즘 어떻게 1년 사이에 그렇게 성장을 했어? 브론즈에서 1년을 하더니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7번인가 골려던 거 같아. 제 방학을 다 갈아 넣었어요. 방황만 간 거 아니잖아. 제 내신을 갈았어요. 브론즈에서 1년을 있더니 3개월 만에 실버 찍었다고? 저 에메랄드 에메랄드. 이제 있으면 우리 말이 안 되긴 해.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 페이지 뒤쪽에. 미친놈이긴 하다. 상상이 너무 자, 따로. 이제 지수 함수의 역함수인 로그 함수. 그렇게 맞아 그렇게. 자, 로그 함수의 기본꼴은 y는 a 로그 a의 x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얘는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져 있고요. 밑이 1보다 작게 된다면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그래프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면 지수에서 제가 가장 크게 잡았던 애들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정근선, 그 다음에 두 번째 0,1을 지난다. 이거였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정근선이 어디냐면 원래 정근선이 얘였던 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니까 y축으로 바뀝니다. y축으로. 그 범위가 어디냐면 진수 조건이죠. 요 안쪽이 0이 되게 하는 곳이 정근선이 돼요. 조 안쪽이. 그러면 x가 0일 때가 정근선이겠지. 즉 여기에서는 y축이 정근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래 게 0,1을 지났어. 그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다. x, y를 바꿔라. 얘는 무조건 1,0을 지나가야 된다. 즉 진수가 1이 되는 지점이 무조건 로그 값이 0이 되는 포인트 되는 지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따라서 얘는 a 값이 1보다 클 때 증가를 하고요. 얘는 a 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면서 0보다는 클 때 감소를 한다 라는 거를 잡을 수가 있고 얘는 위로 블록으로 증가합니다. 얘는 아래로 블록으로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은 성질을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로그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상 계산이에요. 로그 함수는 뭐 엄청 중요하게 되는 게 딱히 없고 여러분들이 로그 익숙해졌냐 그 계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로그 함수의 정의 성질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 y는 a의 x제곱의 역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표현한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로는 그림입니다. a가 1보다 클 때는 원래 이렇게 생겨져 있었던 애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생겨져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a가 0에서 1 사이면은 이렇게 생겨져 있었던 애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a가 1보다 크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없습니다. 근데
a가 0에서 1 사이면 감소하던 애가 감소하는 애로 바뀌게 되면서 교점이 무조건 생겨요. 그 교점이 어딘지는 나중에 구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1,1보다는 안쪽에 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만 알아주시면 돼요. 지수함수는 지금 교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교점을 만들기 위해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는 게 나중에는 나올 거야. 그래서 접하게 만드는 건 미적분에 나오게 될 거고요. 이과 가실 분들은. 문과 가실 분들은 그냥 교점이 있다 없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수함수 기본권에서 얘 아무리 바꿔도요. 교점 안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는 교점 나오게 설정할 수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자, 아래쪽 볼게요. 이제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러면 로그함수에서 밑이 1보다 커요. 그러면 정의역은 뭐라는 거야? 로그함수 오른쪽 거 볼게요.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정의역은 무조건 양의 실수를 가지고 있고요. y축 치역은 즉 y는 실수로 무조건 나와야 된다. 실수 전체 범위가 치역이 된다. 라는 거고 점근선은 x가 0이 되는 y축이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 증가, a가 0에서 1 사이면 감소한다. 라고 하는 게 로그함수에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로그함수에 이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이에요. 이쪽 파트는 지수함수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첫 번째, 로그함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사실상 여기서는 얘가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뭐를 잡아야 되냐? 첫 번째, 진수가 0이 되는 m 먼저 잡으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1에서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요. m 플러스 1에서 얘가 0이 됩니다. 그러면 기준, 가상, 이건 가상이에요. 가상의 n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면 여기에서부터 1만큼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1보다 컸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려놓는 상태로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크게 없어요. 얘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서 x가 m일 때 점근선, m 플러스 1일 때 포인트 되는 점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나요? 이거는 이 정도로만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요. 그 박스에다가. 자, 그러면서 이제 대칭 이동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대칭 이동.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fx. 그 마이너스 fx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로그 a의 x의 앞쪽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근데 이거 그 오른쪽에다가 하나만 써보자면 y 마이너스 로그 a의 x를 고3 버전이 되면 이거 가지고 장난질 안 치는데 고2에서는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두 가지를 치게 되죠. 마이너스가 첫 번째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랑 똑같냐? 로그 a의 x분의 1이랑 똑같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은. 두 번째로는 얘가 어떻게도 나오냐면 이 마이너스가 여기에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로그 a분의 1의 x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해요. 여기까지 되겠죠? 이렇게 되는 애들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고 로그 앞쪽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으면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감소합니다. 앞쪽이 플러스면 무조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걸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이라는 건 아까 f의 마이너스 x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식은 오른쪽에 있는 식 거기에서 끝이에요. 단지 어떻게 되는 거냐? 점근선을 기준으로 안쪽에 x의 부호가 플러스면 오른쪽에 있고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안쪽의 부호가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지고 있으면은 왼쪽으로만 존재한다 라는 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효준아, 뭔 얘기냐고. 너희 수준은 바이 그런 거.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에서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y는 x의 대칭은 지수함수로 바뀐다 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함수적인 요건은 둘 다 최종 정리할게요. 그 아래쪽에다가 필기하실 분들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네들의 공통점은
증가했으면 감소하는 구간이 없어. 마찬가지로 감소했으면 올라가는 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단조 증가 감소한다라고 부르게 돼요.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임효준. 주는 안 돼. 효준아 왜? 나 뭐 주는 이상해? 아니요. 이제 지금 롤 새로운 아이템 나와가지고. 나 뭐 이상? 아니, 왜 그런 거야 진짜? 나 알려줘. 아니요. 아이 쌤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아 임효준 역대급. 역대급으로 미친 것 같아.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얘가 하는 역할이 뭐죠?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한다. 혹은 증가하면서 감소하면서라고 표현했을 때 얘가 하는 역할. 증가만 표현을 해볼게요. 증가라는 거는 대충 이렇게 그려지죠.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 무조건 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단조 증가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정의역 x1보다 x2가 더 클 때 함수값이 더 크다라고 표현이 돼요. 이게 단조 증가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럼 역으로 증가하는 함수라는 걸 알아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무조건적으로 증가였으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치역이 그냥 커.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로그 2로 잡을게요. 이렇게 있는데 그 함수값이 하나는 1이 나왔고 하나는 2가 나왔어. 어디가 더 오른쪽에 찍히겠어? 고민할 것도 없이 얘가 더 오른쪽에 찍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조증가 단조감소는 정의역이 커지면 치역도 커지지만 치역이 커졌다라는 건 반대로 정의역도 커졌구나, 더 오른쪽에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되겠나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소면은 부동의 방향 여기만 바뀝니다. 오른쪽으로 갈 때 얘는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감소예요. 얘는 당연히 오른쪽 아래로 간다. 그럼 함수값이 낮아졌다라는 건 더 오른쪽에 있다라는 게 감소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기에서 아까의 볼록성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일인데 얘는 증가에다가 볼록성까지 섞이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수함수 2의 x제곱 하나만 그려놓을게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기준 점 하나만 잡아 놓을 거예요. 그냥 전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겁니다. 하나는 0,1일 때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어떤 값이 있어? 우리 스테에서 했었던 거. 여기의 좌표를 1,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평균 변화율 뭐 나와야 돼? 0,1에서 1,2까지 기울기 1 나오죠. 두 번째 2,4 잡을게요. 이렇게 잡히는 거지. 얘 기울기 가로 2, 세로 3이니까 2분의 3. 그 다음 거 찍었어.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기울기 점점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기울기 점점 완만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함수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포인트 되는 점 하나를 잡을 겁니다. 이 지점을 A라고 표현할게요. 저는 쉽게 0,1이라고 지금 잡은 거예요. 문제마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B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어. 그때 A, B의 기울기보다 A, C의 기울기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포인트는 그 점은 똑같아야 돼요. 하나 기준 점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 점이 똑같을 때 얘의 기울기가 더 크다? 무조건 B의 X값보다 C의 X값이 더 크다. 즉 오른쪽에 있다 라는 것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추정해서 잡게 될 겁니다. 보통. 여기까지 되겠나요? 이거 첫 번째 알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전에 여기다가 찍었던 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둘 다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물어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어떤 게 보여? 완만해지는 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얘는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게 되는 게 보이죠. 이래서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즉 직선의 기울기로서 얘네들이 어떻게 얘가 아니라 여기 두 개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추정하게 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얘는 4점짜리 킬러 문제로 나오게 되는 형태고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 중에서 얘도 얘지만 얘는 적용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주 당연한 건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나요? 지금? 네. 그래서 어떤 한 고정점이 있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볼록성 증가를 하지만 아래로 볼록이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더 높게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것보다 여기에서 그 다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만 더 잡아보자면 두 번째 거는 당연하게도 A에서 B까지 이동된 변화율보다 B에서 C까지 이동된 변화율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AB의 기울기보다는 당연히 BC의 기울기가 더 커져야 된다. 여기서 공통은 뭐야? B예요, 결국. 공통으로 B로 나와져 있는 경우도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한데 이거는 안 나옵니다. 그치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지선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거기에 이미 4점을 잡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얘는 무조건 오른쪽이 더 크지.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 있는 애가 끝나고 왼쪽에서 왼쪽으로 끝나는 애보다 직선의 기울기가 얘가 더 커요. 이건 당연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들 또 있겠죠. 얘도 볼 것도 없이 오른쪽에서 변화되는 게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잘 안 나옵니다. 한 점을 기준으로 얘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는 얘가 왜 나오냐면 지금 제가 쓴 거는 A가 어디일 때? 1보다 클 때의 조건이에요. A가 1보다 작아지면 부동호의 방향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걸로써 문제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즉 밑에 지금 이쪽 파트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면 밑의 범위 그 밑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인지 감소를 하는지 혹은 1보다 큰지 증가를 하는지를 이런 성질들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게 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개념은 이게 다예요. 이제부터는 계산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문제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선수에서 성질을 조금만 넣어볼게요. 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진짜 인정하다 오늘. 진짜 인정해. 자, 성질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함수적으로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냐, 그게 관건입니다. 14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번마다 이것들이 나오면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얘가 얘기하는 게 뭐지? 지수에서? 지수 법칙이에요. 실제 이거대로 넣어서 세팅을 해보면 얘는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걔를 합칠 수가 있는 거죠. X 플러스 Y라고. 그러면 얘는 A의 지수꼴로 표현되는 게 F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이거는 지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나눴다라고 하는 건 A의 X-Y니까 얘를 표현해보려면 F의 X-Y라고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이 두 가지 기억과 니은과는 결국에 지수 법칙을 표현하는 방식들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되겠죠? 밑이 0부터 1 사이냐 1보다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지수꼴은 이거를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이죠. 식으로 한번 넣어보면 A의 X제곱에 Y제곱으로 되어져 있는 거지. 그럼 얘는 A의 Y제곱에 X제곱이기도 하고 A의 XY제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냐? 첫 번째 얘부터 쓸게요. F의 XY라고도 쓸 수가 있을 거고 혹은 FY의 X제곱으로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둘 다 가능하죠. D급번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리을번은 각각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왼쪽 부분은 A의 X제곱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자체가 우리는 역수를 취해라니까 역수 두 번 취해라 원래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라고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D학번, 이음번, 리을번이 맞다. 답은 3번이다 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D급번은 저 XY가 X의 Y제곱이 아니고 XY면 될 거예요.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지수법칙에 관련돼서 홍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147번을 보시게 되면요. 이건 문제를 풀 건 아니고 이제부터 이런 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y는 a의 x제곱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싹 다 연결된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평균을 취한 이런 식의 그래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나오죠. 안쪽에는 플러스 있는 거랑 안쪽에 마이너스 있는 거 두 가지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샘플로 그래프 하나만 알고 계실게요. a가 1보다 클 때 y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평균을 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그릴지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두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더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2의 x제곱은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얘네들을 직접 더해라 라는 거지. 그러면 직접 더한 것들을 우리가 그려보면요. 둘 다 0,1잖아요. 그러면 0일 때 함수 값은 원래는 2가 나오는 거, 2 없는 거 기준으로 먼저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가 0,2. 그 다음에는 얘는 확 올라가지만 얘는 천천히 내려가요. 반대로 여기는 확 올라가지만 여기는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 얘네들은 y축에 대해서 대칭 나오겠죠. 당연히도. 여기다가 1 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y축 대칭이 나오게 되고요. 2가 없었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2차 함수랑 비슷하게. 그 다음에 2를 나눠주게 된다면 이런 느낌으로 생기게 된다. 라고 하는 그래프 개형 하나만 좀 알고 계실게요. 마찬가지로 y는 2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1에서 1을 빼야 되니까 0을 지나가요. 그리고 얘가 훨씬 더 커지는 게 작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크잖아. 당연히 오른쪽은 증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작아지고 있는 거에서 커지는 애를 빼줘야 되거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각각의 성질들이 얘는 y축 대칭 나오게 됐고요. 이 노란색 오른쪽에 있는 얘는 원점 대칭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되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안쪽이 플러스로 되어져 있는 거는 x에다가 플러스를 넣을 때랑 마이너스 x를 넣을 때랑 똑같고 안쪽이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으면 여기에다가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부호가 반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호 한번 또 바꿔야 되니까 결국엔 원점 대칭 나온다 라고 하는 이것만 좀 익숙해지셨어요. 이해가 되겠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인표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아래쪽에 148번 에서는 3의 x제곱입니다. 이거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하죠? 3의 x제곱이니까. 그러면 일단 4번 무엇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지? x2가 x1보다 크면 함수값도 커져야 되는데 작아지고 있네? 감소함수로 설정이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답이 4번이 옳지 않다 라는 거를 잡을 수 있고 나머지들 한번 볼게요.
정역은 실수 전체 범위 당연히 맞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0,1을 지난다. 포인트 되는 점입니다. 여기가. 세 번째 점근선은 추가적으로 따로 있는 상수값, 여기에는 상수값이 없으니까 y는 0이 점근선이 되고요. 5번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y축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150번 합성함수 한번 풀어볼게요. 합성할 수 있는지. 못하겠는데. 좋았어요. 자, 이거 2번 바로 나오나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땐 찍으면 돼. 근데 그래프가 없을 때 직접 그려야 되니까 하는 거고, f의 x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g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져 있을 거예요.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f.g가 그려져야 되는 상태고요. 얘를 그린다라는 식은 3의 2분의 절대값 x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식으로 한번 보자면 루트 3의 절대값 x 그래프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 x가 양수일 때는 루트 3의 x제곱을 그냥 그려놓고 절대값이 있으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x에다가 1 넣었을 때 루트 3이 된다라는 표현 방식인 2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1번은 어떤 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3의 절대값 x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은. 3번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3분의 1의 절대값 x 혹은 3번은 3분의 1의 절대값 x라고 표현되거나 혹은 3의 마이너스 절대값 x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될 거예요. 4번은 어떻게 식을 뽑을 수가 있지? 4번은 0 넣었을 때 3이 돼야 되지. 0 넣었을 때 3이다? 그러려면 일단 y축 대칭이니까 절대값 x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0 넣었을 때 3이고 밑은 3이에요. 어쨌든 밑은 3으로 되어 있으니까 3에 감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x인데 그때 값이 3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게 4번의 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5번식은 0 넣었을 때 1이야. 근데 1 넣었을 때 루트 3분의 1이네? 얘가 얘기하는 거는 y는 루트 3의 절대값 x 혹은 3의 2분의 절대값 x에 마이너스 취했다 라는 식으로 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1 넣었을 때 루트 3분의 1이 된다 라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되겠나요? 식도 뽑아내실 수 있어야 되고 이 식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거? 자, 아래쪽에 151번 한번 풀어볼게요. 2의 x제곱을 평행 대칭 이동시켰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거야? 밑이 2가 되는 애들을 잡아주시면 돼요. 기억번부터 봅시다. 기억번 밑이 2인가요? 되죠? 기억번 됩니다. 니은번 밑이 2인가요? 밑이 2예요? 루트 있는데? 안 돼요. 니은번은 밑이 루트 2예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에다가 썼던 거. 어떨 때에는 함수가 2x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밑이라는 거는 그냥 여기 지수꼴에 x만 혼자 있을 때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준을 밑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밑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4라고 불러야 되는 형태예요. 자, 지금 151번을 보시면 y는 루트의 2의 x제곱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2의 x제곱의 루트를 씌웠으니까 이거에 2분의 1제곱을 해주게 된 거고, 즉 얘는 2의 2분의 x제곱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니까 얘는 뭐랑 똑같냐? 루트 2의 x제곱과 똑같습니다. 얘의 밑은 루트 2예요. 루트 2는 1.414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와는 다릅니다. 얘는 밑이 달라서 똑같은 그래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밑이 2로 가능하죠. 2의 x제곱이 있으니까. 거기에 곱하기 4라는 건 무엇을 얘기한다 그랬어? 왼쪽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밑에 대한 얘기들. 니은번만 안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밑이 똑같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 하나만 좀 보도록 합시다. 6페이지에 157번 한번 풀어볼게요. 결국에는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y는 7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pq의 x값들을 우리는 구해줘야 되겠지. 4의 x제곱이 7이 되기 위한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로그 4의 7이죠. 여기가 로그 4의 7이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되냐? 로그 2의 7이 됩니다. 이거를 합쳐보면 밑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를 뺀다. 2분의 1에 로그 2에 10이 돼야 된다. 답은 1번이다. 라고 방정식을 푸는 문제들이 이제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지수 방정식은 x를 구해야 되다 보니까 x는 지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그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로그 방정식은 오히려 지수꼴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역을 뽑아내는 게 방정식을 푼다라는 얘기거든요. 정의역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얘 지수 부분을 로그로 정의를 했고, 로그에서의 정의역은 진수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적으로 풀리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한 페이지 넘겨서 159번 한번 풀어볼게요.
39번 지수 방정식을 풀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A, B 사이의 길이가 몇이죠? 3 나오죠. 그거부터 잡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앞에 볼게요. 왼쪽에 있는 애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3의 x 마이너스 2제곱인데 얘네들 사이의 관계는 뭐냐? 지수의 3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값이 되기 위해서는 평행이동, x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길이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3이에요. 길이가. 그러면 풀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때 x값을 모르니까 t라고 해서 방정식으로 풀게 되는 방식이 존재를 해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대부분 해설지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저기가 t라고 되어져 있으면 저 위에 있는 3의 t 플러스 1이라는 거에서 3의 t 마이너스 2라는 걸 뺐더니 몇이 되는 거야? 3이 된다 라고 하면서 지수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표현해보면 얘는 3 곱하기 3의 t제곱이고 얘는 9분의 1의 3의 t제곱이 될 거고 3의 t제곱이 조금 귀찮네? 얘를 라지 x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9분의 27에서 1 빼니까 26이 되고 라지 x의 값이 3이 돼야 되니까 라지 x는 뭐가 되는 거야? 26분의 27이 돼야 되는데 그 x가 뭐였냐면 3의 t제곱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t일 때 여기에 값 t, 3의 t 플러스 1이 되는 a의 y값을 구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a의 y값 3의 t 플러스 1이니까 이거에다가 몇 배를 하면 돼? 3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26분의 81 답은 1번이 된다 라고 계산을 하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형태였어요. 여기까지 되겠어? 근데 두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저는 이걸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가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9분의 1이고요. 얘는 앞쪽에 3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 이제 지워도 될까? 지워도 돼요? 다시 그려보면 y는 3 곱하기 3의 x제곱이라는데요. y는 9분의 1의 3의 x제곱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가로 기준으로 우리가 잡게 된다면은 요 모든 간격들이 무조건 몇이 나온다는 얘기야? 3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로 기준으로 잘라보게 되면 세로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르게 되면 만나는 점들이 이것 대 이것, 이것 대 이것, 이것 대 이거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대 27 돼야 되는 거 보이니? y 값이 얘는 똑같잖아. 어쨌든 x가 동일하다고 하면은 얘는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거에 9분의 1배 한 거랑 3배를 한 거는 얘를 1로 잡으면 얘는 27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y 값의 비율이 1대 27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가 3이라는 걸 알았어. 얘가 3이라는 걸 알았어. 무조건 이것 대 이것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나온다는 얘기야? 1대 27의 비율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걸 잡을 수 있는 거죠. 비례식으로 그냥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26이 되는 거지. 그러면 비례식으로 잡을게요. 26의 비율일 때 3이 되면 27의 비율일 때는 몇이 되느냐?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상. 그러면
26분의 81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되겠나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평행이동, x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y에서는 그 비율들이 똑같이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똑같이 평행이동하게 되면 y를 기준으로 y축에 평행하게 자르게 되면 즉 x가 똑같다면 나오게 되는 함수값의 비율이 앞쪽의 개수에 따라서 비례식처럼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이렇게 되겠나요? 좀 전에 사실 방정식으로 푸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지만 이걸 활용해서 풀면 조금 더 쉽게 나오는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알아줍시다. x축의 평행이동은 결국에 함수값의 그 개수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함수값의 개수다 보니까 똑같은 x를 가지고 있을 때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걸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겠나요? 자, 오른쪽에 있는 16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번 풀어주세요. 대소 비교하시오. 자, 우리가 예전에 지수를 처음 배웠을 때 얘네들을 비교하시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푸셨겠죠. 얘는 2의 루트 3제곱이고 얘는 2의 3분의 4제곱이고 얘는 2의 4분의 8제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통분하는 식으로 갔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지수와 함수를 배웠죠. 지수함수에서 증가함수의 성질을 배웠죠. y값이 크다라는 것은 더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애초에 밑을 똑같이 잡아놨으면은 어차피 여기에 위치해 있는 애가 가장 큰 게 전체가 큰 거다. 그게 증가함수입니다. 오른쪽으로 보내면 보낼수록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게 지수함수예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수 부분에 있는 식들을 한번 보자면 얘는 1.7 정도로 나오게 되는 거고 얘는 1.3 몇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얘는 2로 나오겠네요. 지수 부분만을 비교를 해보면 얘가 가장 크고요. 얘가 가장 크고 얘가 가장 작다. C, A, B 순으로 간다라는 걸 잡을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지수만을 비교해서 갈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2분의 1이라고 되어져 있는 형태였다면 반대겠죠.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밑이 동일할 때는 지수만 비교를 해도 뭐가 더 큰지 아닌지를 잡을 수 있다는 게 함수예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게 지수함수의 증가 감소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62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찾기입니다. 지금 했던 거에서 확장인데 결국 지수함수는 기본꼴인 a가 1보다 크면 증가를 합니다. 증가하는 단조 증가의 성격상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구간이 닫힌 구간으로 설정되어져 있다면은 여기 사이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양끝점이에요. 밑을 아직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지금 밑을 1보다 큰 걸로 잡았잖아요. 증가하는 걸로. 최대값은 무조건 a의 b제곱이 나오게 되니까 아니지. 왜 ab로 하면 안 되겠다. n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면 얘는 a의 n, 즉 오른쪽에 있는 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밑이 지금 1보다 큰 상태에서는 지수가
클수록 전체가 커지게 된다. 그럼 최대값을 구하려면 역으로 지수 부분을 크게 만들어야 되고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면 지수값을 작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죠. 여기까지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형태들인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169번의 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수함수가 합성되어져 있을 때 근데 그 아까 전에 이거 문제 있잖아요. 어떤 문제? 159번이요. 159번. 네. 근데 거기 그 3이 어떻게 26이 나왔어? 3이 어떻게 26이 나왔냐고? 세로 3 있잖아요. A식 길이 네. 3이 어떻게 나왔냐고? 아니 그 26이 어떻게 나오냐? 두 개가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얘 아래 거는 9분의 1의 3의 X제곱이고 얘는 3 곱하기 3의 X제곱이거든. 똑같은 X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요 길이에 비해서 요 길이의 비율이 몇 배가 일어나는 거야? 27번. 네, 27배요. 27배를 했으면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7이면 여기의 비율은 26이겠지. 26의 비율일 때 실제 길이가 3입니다. 그러면 27일 때 여기의 y값은 27일 때 비율이거든. 27일 때는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아 네. 그냥 비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169번은 2차식으로 나와져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그 2차식, 지수에 있는 2차식에 꼭지점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프적으로도 그려드릴 거예요. 169번에 1번 한번 봅시다. 1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시 한번 바꿀 거냐면 완전 제곱식의 꿀로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러면 2의 x-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우리는 바꾸게 될 거고 얘를 제외하게 되면은 2의 무언가의 제곱으로 되어져 있는 지수함수야. 그러면 얘가 커지면 전체가 커지겠지. 얘가 작아지면 전체가 작아져요. 그러면 이 지수는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크거나 같으니까 계속 커지게 된단 말이지. 최대값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최소값은 몇이야? 얘가 작을 때. 지수가 2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1번은 최대값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4가 된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꼭지점의 부분들을 넣어야 되니까 2번의 경우는 1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3번의 경우는 4 넣으면 될 거고 4번의 경우는 2 넣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밑이 만약에 1보다 큰 상태였으면 최소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밑이 1보다 작았으면 최대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다른 건 모르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없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2번 거 y는 2분의 3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만들어주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자 이제 밑을 보면 밑이 1보다 크니 작니? 크죠? 그럼 얘가 커질수록 전체적으로 커지는 증가함수예요.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 존재를 하는 거지. 얘는
그러면 얘는 뭐가 존재하냐? 최대값이 존재를 하는 애입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지금 최대값이 존재를 하는 애니까 x가 1일 때 최대값은 2분의 3이 나온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죠. 최소값은 무엇이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0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는 왼쪽 끝으로 가라 점근선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요. 지금 3번과 4번은 밑이 1보다 작은 애들로 돼 있지. 걔네들을 그냥 밑이 1보다 큰 애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부호를 지수에다가 올려버리세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밑을 1보다 크게 맞춰주는 게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겁니다.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는 구동의 방향이 다 반대로 되어 있거든? 헷갈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밑을 1보다 크게 증가함수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엔 3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5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제부터 지수 법칙 써가지고. 마찬가지로 4번 같은 경우도 2분의 3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부호를 바꿔가지고 그냥 인지를 해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한번 쓰는 게 실수를 줄여주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170번 한번 봅시다. 170번을 보시면 fx는 두 개의 지수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개의 지수식의 위치 어때요? 똑같아요. 하나로 합쳐야겠죠? 그러면 이걸 하나로 합쳐보시게 되면 170번은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라고 그냥 바로 쓰실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는 뭘 물어보겠어? 최소값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위치 1보다 클 때는 얘가 작으면 전체가 작고 얘가 크면은 전체가 크거든요. 얘는 최소값이 존재하는 애니까 전체가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야. 얘는 최대값이 없으니까 전체가 최대값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고 그때 최소값은 4가 된다. 답은 5번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겠나요? 밑이 똑같다는 걸 먼저 체크하시고 밑이 똑같으면 무조건 1보다 크게 잡아주세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산술기하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산술기하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죠? 이쪽 파트의 산술기하는 무조건 역수 파트에 해당하는 애들이 나오게 될 거고 176번 이거 최소값 뭐 나오니? 똑같을 때지 최소값은 x가 0일 때 최소값 2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래프를 그렸던 거예요. 그 빈칸에다가 그래프 하나만 다시 그릴게요. y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되어져 있는 애는 무슨 대칭? 일단 y축 대칭입니다. 그리고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둘 다 0,1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 0,1, 0,1이 더해지니까 0,2를 지나가고요. 2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x가 0일 때 2가 되는 거고 산술기하적인 관점으로 가자면은 얘네들의 합은 2 루트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돼야 되는 거고 얘네들이 싹싹 지워지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지수는 각각의 영역들이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산술기하를 쓰려면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수의 부호가 반대로 되어져 있으면은 산술기하를 써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나올 거고 나중에 미적을 가시면 미분에서 0되는 그 값을 구하게 되는데 나중에 할게요 그건.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0페이지에 185번 한번 풀어볼게요. 185번은 진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수 방정식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지수 방정식의 해법은 여기에 치환입니다. 무엇을?
밑이 작은 애를 기준으로 밑이 작은 지수 10을 기준으로 지수 숫자 자체를 기준으로 치환을 하시는 게 핵심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1번을 보시면 4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 플러스 4라는 애를 우리는 이퀄 0이 되는 애를 잡아야 되는데 4의 x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의 x제곱의 제곱이다 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4의 x제곱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2의 x제곱이 있고 여기에 2의 x제곱이 있으니까 얘를 라지 x로 치환을 해보면 얘는 얘랑 똑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이 되는 애들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치환을 했을 때 항상 범위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지수꼴은 범위가 어때? 0보다 무조건 커요. 이렇게 치환을 하는 순간 라지 x는 0보다 크다가 주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방정식 풀면 라지 x는 1이 되거나 4가 되는 거 바로 보이시죠? 저 라지 x가 뭐였냐? 2의 스몰 x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x 값은 이제부터는 풀 수가 있는 거죠. 0과 2가 돼야 된다. 막 풀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a의 x제곱이 b가 되는 얘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야.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 있다고 해도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치환하겠다라는 거고, 얘를 치환했다 보니까 치환된 애는 무조건 0보다 큰 범위에서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2번을 보시게 되면 9의 x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되어져 있는 형태면 9의 x제곱은 3의 x제곱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치환해보면 이번엔 라지 t라고 표현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는 0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에 t의 범위는 무조건 어떻다는 얘기야?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방정식 풀어보면 얘가 0이 되는 애는 t는 마이너스 1이랑 9가 되면서 이 범위에 안 맞는 애가 생기죠. 얘는 지워주셔야 돼요. 허근이 되는 애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3의 x제곱이 9가 돼야 되니까 x값은 2가 된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허근이 나옵니다. 방정식 풀다 보면 허근 무조건 나와요. 허근을 날리는 거는 치환한 게 안 되는 영역, 음수가 되는 꼴, 0이 되는 꼴, 걔네들은 날려주셔야 됩니다. 허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치환을 하시게 되면. 이것만 조심을 좀 해보면서 189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치환해야 되는 건 뭐지? 189번은 3의 x제곱을 치환할 겁니다. 얘네 둘 지수가 다르니까 이렇게 쪼갰지만 사실 합칠 수 있지. 왼쪽 먼저 합쳐보면 일단 싹 다 정리해보면 얘는
9 곱하기 3의 x고요. 얘는 9분의 1 곱하기 3의 x예요. 얘네들 합칠 수가 있어요. 9분의 82의 3의 x제곱이 9의 x제곱 플러스 1과 동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식과 동일한 건 뭐냐면 9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82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해서 출발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9를 곱할게요. 9를 곱해서 쓸게요. 그러면 9 곱해지고 마이너스 9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의 x제곱 치워내겠습니다. 그러면 9 t제곱 마이너스 82 t 마이너스 9는 0이 되는 거고 t는 뭐가 돼야 돼?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거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9, 1 9, 1 계산 못해요. 뭔가 그냥 그 플러스 되네요. 9에 위에 식에 3x 제곱 3의 x 제곱. 아 이거 플러스구나. 네.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t의 값은 9분의 1이던가 9가 돼야 되는 거고 저 t는 사실은 뭐였어? 3의 x제곱이 됐다. 그래서 x의 값은 풀마 2가 돼야 된다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방정식 할 수 있겠죠? 네. 부등식은 어떠냐? 부등식은 밑을 1보다 큰 애들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12페이지. 12페이지에 200번. 한번 풀어볼게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단지 범위로만 달라질 뿐입니다. 몇 번이요? 200번. 첫 번째 거 1에서 2 사이 나오나요? x의 범위? 두 번째 건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나요? 자, 한번 봅시다. 치환할 거예요. 부등식은 결국에 방정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퀄 0이 되는 애들을 핵심으로 잡게 될 거야. 일반적으로. 그 점이 기준선이 되는 거겠죠. 2의 x를 라지 x로 치환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은 애들을 우리는 잡아야 되는 거고 x의 범위가 2에서 4 사이고 그 x가 뭐였어? 사실 2의 x제곱이었기 때문에 스몰 x의 범위는 1에서 2 사이가 된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번에도 3의 x제곱을 치환할 겁니다. t로 치환할게요 이번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5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풀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9와 플러스 5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라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5에서 9 사이에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치환하게 되면서 뭐라 그랬지? 당연히 라지 t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싹 사라지게 돼요.
얘랑 얘를 합쳐버리면 결국에 가능한 t의 범위는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된다 라는 조건이 되고요. 그 t가 뭐였어? 3의 x가? 그럼 3의 x가 뭘 해도 얘는 0보다 커 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값이 2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된다 라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프적으로 한번 보자면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x들이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왼쪽은 어차피 고민할 것도 없이 마이너스 5보다 커 애초에. 9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럼 이 지점이 무엇이냐? 2가 되는구나. 2보다 왼쪽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부등식을 풀어가는 관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적으로 가면은 사실 이게 큰 중요치가 않아. 근데 식으로 풀게 되면 얘랑 결합해야 되는 거 이것만 꼭 조심해 주세요. 결합할 때는 0을 바뀌어야 됩니다. 식으로 갈 때 그래프에서는 어차피 마이너스 5보다 큰 거 당연하거든. 신경 안 써도 돼서. 그래서 제가 그래프적으로 조금 보여드리는 이유입니다.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지수에 관련된 함수에서부터 방정식, 부등식까지 내용이었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로그는 조금 더 적어요. 잠깐 쉬었다가 로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